9월 그녀와 결혼합니다. 라는 한 문장이 전파를 타는 순간 오래도록 침묵하던 이름이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김병만. 정글에서 살아남던 사나이, 한국 예능의 체력과 집념을 상징해온 그가 이번엔 카메라 앞이 아니라 가족 앞에서 버티고 울고 고백했다. 25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 등장한 그는 그동안 왜 보이지 않았는지, 무엇을 견디고 버텼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자숙이 아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정신을 추스르고 삶을 다시 꾸리고 무너진 마음을 세우느라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 그 고백은 시작에 불과했다. 곧이어 화면에는 그가 집사람이라 부르지 않는 그 자체가 집이라고 말하는 여인과 태명을 부르며 사랑을 담뿍 쏟는 두 아이가 등장했다. 처음 공개된 가족이었다. 시청자는 동시에 놀랐고 쏟아지는 이야기의 무게에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과거를 피하지 않았다. 2010년 그는 혼인신고를 하며 홀로 모시던 어머니와 분가했다. 그가 선택한 건 가정이었고 그는 경제권까지 내어주었다. 그러나 일상의 금은보화처럼 반짝이던 신호는 생각보다 빨리 녹았다. 한도 초과입니다. 어느 날부터 카드의 차가운 음성이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해외 촬영과 밤샘 편집, 웃음을 지어야 하는 직업, 눈물조차 타이틀롤처럼 감춰야 하는 삶. 그러다 2017년 촬영 중 척추가 부러졌다. 미국 병원에서 장애의 문턱까지 몰렸던 어느 순간 그는 혼자였다. 오지 않았어요. 멈춰버린 말의 끝에 그는 고개를 떨궜다. 무대에서는 모험가였지만 병실의 침대 위에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환자였던 그였다. 그럼에도 왜 이혼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가장 김병만다운 답을 내놓았다. 가난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개그맨 시험에 8번 떨어지고 9번째에 붙었던 사나이. 그에게 실패는 낯설지 않았지만 다시 어머니를 식당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 한 문장은 생존 예능의 장면들을 통째로 뒤집는 삶의 본심이었다. 그래서 그는 커리어를 지켰다. 한때 연예인에게 이혼은 무대 위의 낙인이었고 그는 웃음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다. 도망칠 곳이 필요할 때 그는 정글을 택했다. 자연의 칼바람과 폭우, 불을 피우고 물을 구하고 다시 웃음을 찾아 돌아오는 시간을 반복했다. 누군가에게는 시청률이었지만 그에게는 버티기였다. 마침내 그는 바다 끝에서 결심했다. 더 이상 방송 안 해도 좋다. 소송하자. 그렇게 때가 왔다. 그러나 운명은 우회전과 직진 사이에서 늘 장난을 친다. 그가 말한 구세주가 등장한다. 화면에는 그의 첫째 짱이, 둘째 또기가 순서대로 모습을 드러낸다. 딸은 엄마를 닮아 키가 크고 아들은 아빠를 빼닮아 근육이 갈라진다. 아직 아기인데도 물살을 찢듯 수영장을 가르는 작은 어깨, 물 위에 번지는 환한 웃음. 김병만은 딸을 안고 다닐 때 사람들이 놀란다며 제가 작은 거지, 딸이 큰 게 아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바로 옆 아이들을 바라보는 여인의 눈빛은 온통 집이었다. 부엌의 온도, 거실의 그림자, 저녁의 냄새, 아이들 잠든 뒤의 고요까지도 다 녹여내는 그런 집, 그 여인과의 인터뷰가 이어졌다. 2006년 아직 무명이던 그와 약 1년을 교제했지만 서로의 삶이 바빠 소원해졌다. 그때는 결혼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녀는 그 말이 부담일까 연락을 피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별은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혼 소송으로 지친 그의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가 나섰다. 그 아이를 한 번만 만나봐라. 어머니의 말 한 줄이 책갈피가 되어 남아있던 인연을 다시 펼쳤다. 솔직히 그냥 안기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사람은 제게 집사람이 아니라 집이에요. 그 표현은 유행어가 되기엔 너무 따뜻했고 명언이 되기엔 너무 사적이었다. 집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고 쉬는 곳이 아니라 살아내는 곳이다. 그에게 집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그는 더 숨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미안했다. 가족사진 속늘 빈자리였던 아빠를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건 공개였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자. 조선의 사랑꾼의 작가와 PD가 증인이 되어 그의 혼인신고 장면이 방송에 담겼다. 접수증을 들어 올리며 그는 웃었다. 나이 50의 신혼여행이 뭐가 설레겠냐 했는데 설렙니다. 하늘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보고 웃어줄 것만 같다고 그는 조심스레 덧붙였다. 물론 그의 과거는 단순히 이별의 한 줄로 끝나지 않았다. 2011년에 결혼, 2020년에 파경, 2023년에야 마무리된 법적 절차. 그 뒤에도 양쪽의 감정은 쉴 수 없었고 고소와 무혐의,
친양자 파양의 절차 그리고 혼인 파탄 이후 시작된 새로운 연인의 임신과 출산까지 소설로 치면 장마다 클라이맥스가 있는 서사였다. 그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덮어둔 상자를 여는 대신 상자째 품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책임을 말로 대신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얼굴로, 시간으로, 함께 밥을 먹는 식탁으로 대답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화면은 현재로 붙는다.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는 만능 아빠, 그리고 그가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허세도 체면도 내려놓는 팔불출 아빠. 아이가 넘어질까 두 손을 벌리고 물장구 소리에 더 크게 웃고 젖은 수건을 들고 허둥대다가 끝내 함께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한때 정글에서 생존의 기술을 선보이던 그는 이제 거실에서 양말을 찾아내는 기술, 새벽에 깬 아이를 다시 재우는 기술, 아침밥 냄비가 바닥나기 전에 불을 줄이는 기술을 연마한다. 그에게 인생 이막의 미션은 화려한 우승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의 완수다. 그 평범함이야말로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위대하다. 그는 자신의 침묵을 해명하지 않았다. 다만 침묵이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가 택한 방식은 무릎을 붙잡고 일어서는 제기라기보단 누군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회복에 가까웠다. 그 손이 바로 그녀였고 짱이와 똑이었다.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는 말했고 화면 밖에서 시청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얻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껴안으며 배워가는 감정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막 한 줄이 뜬다. 9월 20일,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결혼, 숫자 몇 개와 지명 몇 글자에 불과한 정보가 오늘의 서사를 완성한다. 그의 삶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남은 숙제도 많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박수 받을 권리가 있다. 긴 어둠을 지나 작은 불빛을 직접 찾아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주 정당한 박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포로가 아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현재를 사랑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의 얼굴이다. 생각해보면 김병만의 이야기는 늘 같았다. 서바이벌. 다만 무대가 달라졌을 뿐이다. 이전엔 정글이었고 지금은 가족이다. 그때는 보트를 만들고 불을 피웠다면 이제는 밥을 짓고 등을 토닥인다. 그때는 시청률이 그의 체온을 올렸다면 지금은 아이들의 체온이 그의 심장을 데운다. 그때는 하루를 견디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하루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는 말한다. 9월, 그녀와 결혼합니다. 그 문장은 결혼 발표이면서 동시에 선언문이다. 더는 숨지 않고, 더는 미루지 않고, 더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선언. 카메라가 꺼지고도 오랫동안 귓가에 남는 말, 삶의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단단한 약속. 그 숲에서 그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집을 알고 있으니까. 집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고 그 사람은 이미 그의 곁에 있으니까.